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옛날 옛적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과 그다음에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도 있었죠. 이렇게 요 첫 번째 문장만을 보면은요. 어, 온전한 가족이네. 이제, 물론 이제 왕비도 없지, 아니, 공주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형태의 가족이죠. 그쵸? 예. 그런데 왕자가 어릴 때 왕비가 죽었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정의적 가설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비혼이라는 사람은 항상 상담을 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면은 왕과 왕비와 외아들이 있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인데 비율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남자 비율 둘, 그 다음에 여성의 비율이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왕자가 어린아이일 때 왕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왕하고 아들만 남고 여성의 비율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비가 죽음으로써 남성 두 사람만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으로 전개될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설을 하자면 새로운 여성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아버지 왕한테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아들한테도 여성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아들과 아버지 이 두 명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 전개는 새로운 여성의 보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만으로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은 왕비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왕비가 죽으니까 몹시 슬펐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그 가족이 죽으면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를 그냥 들어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사십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49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떠난 뒤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던 것처럼 아마 외국에서도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궁중에 애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왕국에는 보통의 경우에 그 옛날에 왕궁에는, 왕이 이제 모든 걸 통치하지만 왕이 있을 때 왕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아마,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쵸? 예. 후궁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보면은 아마 그 일부 일처제의 그 옛날 이야기 속에는 일부 일처의 이야기보다는 아니 일부 다처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도 우리가 해봐야 되죠. 그러나 일단 왕비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권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기를, 가설을 세우자면, 이 왕이 몹시 슬퍼한다라는 거는 그 떠나간 왕비에 대한 그 정서적인 측면, 그리움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좋아했다 이러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왕비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도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애도가 나오는데 슬픔을 이렇게 누구나 다 누군가가 내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슬픔을 갖게 돼요. 그쵸?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차츰차츰 슬픔이 옅어져요. 그죠? 이제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왕은 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한가 봐요. 왜 그러냐면 몹시 슬퍼했는데 애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왕비를 못 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과거에 그 왕비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왕이 과거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 떠나간 시점은 현재이지만 시간이 지난다라는 건 과거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거의 메인 상태인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 현대로 보자면 우울증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우울해요? 뭐 우울증이라고까지야 뭐 안 그래도 굉장히 우울한 기분이 들어. 왜 그런가를 보면 무언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우울한 상태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도 우울함으로 계속 끌고 가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우울증 상태는 과거의 어떤 상태에 매여 있는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는 게 우울증 상태이다. 이거는 이제 뭐, DSM-5, 지금은 5지만 그런데 나와 있는 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왕국에서는 다시 왕비가 있어야 돼요. 왜? 왕국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국가라는 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그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그 국가라는 집단에서의 왕과 왕비는 짝으로서 온전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왕으로서는 뭐예요? 왕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죠. 불안정한 상태다. 불안전한 상태이고 불안정한 상태다. 그런데 왕을 설득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차원으로 볼 때 왕이 자신의 어떤 심적인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차원으로 보면 왕비가 뭐예요?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 왕의 개인적 측면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너무 왕비를 못 잊어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 병적인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새로운 결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지 못하니까 계속 그 결합을 위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꼭 그 신하들이 아니어도 무언가 사건으로서 여성이 등장을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